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독해 멘토 박쌤입니다. 오늘은 토익 파트 5, 6 중에서 문법 문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동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에 보여드렸던 ETS 기출문제집에 유형별 출제 비중을 정리한 표인데요. 전 시간에는 우리가 품사 구별 문제에 형용사, 부사, 명사 구별하는 문제에 관한 우리가 수업을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법 문제 중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동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살펴봤던 품사 찾기 문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품사 찾기 문제는 토익에서 굉장히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학습할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꼭 중점적으로 또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부사 문제, 형용사 문제, 명사 문제가 대부분 출제되고 있고 이 세 품사의 특징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 대부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빈출 패턴대로 출제되고 있다. 이 빈출 패턴대로만 학습하셔도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문법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는 사실 2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되는 것에 비해서 학습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해커스 토익 기준으로 한 10개 챕터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은 한 10문제 정도, 10문제 조금 더 나오는 정도밖에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낮은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도 동사와 대명사 문제가 7, 80%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동사 대명사 문제만 확실히 학습을 하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동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관련 문제는 수동태, 능동태, 원형, 시제, 시간 표현, 수일치 등이 빈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수동태, 능동태 문제,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일단 빈칸을 보시고 이 자리에 뭐가 올지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시라고 했죠. 그럼 앞에 비동사가 왔네요. 그럼 비동사랑 같이 올 수 있는 게 여기서 무엇인지 일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동사 다음에 pp가 올 수도 있고 ing가 올 수도 있죠. pp면 수동태, ing면 진행형이 올 수 있지만 이런 wrote, 과거형이라든지 이런 원형이 올 수는 없죠. 원형은 이런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오는 거고요. 비동사 다음에는 pp나 ing 형태가 온다. 동사의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동사에 적합한 모양, 형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와 D 중에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C와 D가 일단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너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분명히 아래 빈칸에 쓰여져야 된다 라는 게 문맥에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 사이의 관계가 당하는 건지 진행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능동적으로 하는 건지 잘 구분을 하시라는 거죠. 당하면 pp, 진행 혹은 능동적인 의미면 ing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주어와 수어 간의 관계를 해석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는 두 가지 문법 사항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쓰였다는 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 일단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으면 요 앞부분은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럼 이 제시어를 보시면 투부정사가 두 개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투부정사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A와 C를 보면 A는 능동태의 형태고 C는 수동태의 형태죠. 그러니까 투부정사 구중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구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문맥을 보시면 그 패키지의 배달을 서두른다는 거죠. 패키지 배달을 서두르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가장 많이 쓰이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패키지의 배달을 서두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5를 courier fee로 더 지불해야 된다. 운임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 패키지의 배달을 서두르게 하다, 배달을 서두르다, 능동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해석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능동의 의미고요. 문법적으로 한번 보면은 동사 다음에 이런 명사의 목적어가 오면 능동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태가 오려면 수동태 다음에는 이런 명사, 목적어가 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능동태가 와야 무엇을 뭐뭐 하다 라는 식으로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로서 문맥이 맞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동사 문제 중에서 동사의 원형을 묻는 문제인데요. 동사의 원형이 대표적인 것은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오는 문제, 그 다음에 강제하는 말 다음에 오는 원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원형이 온다는 것은 너무 여러분 다 아시는 중학교 때 배운 그런 문법이죠. 그래서 사실 토익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will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죠? 원형이 와야겠죠. proceed. 문법적으로도 한 번에 맞힐 수가 있는 문제인데요. will 다음에 proceeds가 올 수 없겠죠. 원형이 와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언제 오는 거죠? proceeds는 언제 해당되는 말일까요?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에 SES가 붙죠. 그래서 C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형태가 올 수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니죠. 원래 동사에서 온 말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이죠. 문법적으로는 명사죠. 동사에서 온 말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 문제는 아까 먼저 살펴봤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written, 수동태인데 이것을 보려는 게 아니라 should 다음에 be가 온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예문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be가 오는구나, 그리고 be, pp 이런 형식으로 올 수가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원형에 관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빈출 패턴 중에 하나가 앞에 강제하는 말이 오고요. 대절 이하가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 이 원형 앞에는 이 should가 생략됐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빈칸이 있는데 이 빈칸의 앞뒤만 봐서는 이것은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럼 이 앞에 보시면 이런 강제하는 말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suggest는 제안하다는 거죠. 근데 강제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강제한다는 말은 강도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의 단계가 아주 높은 단계, 중간 단계, 가장 낮은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강제의 단계가 높을 경우에는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이 당연하다 라는 등의 말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낮은 단계는 뭐가 있죠? 부탁, 권유, 제안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중간 단계는 요청,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앞에 어떤 말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강제하는 말이냐. 그 강제가 낮던, 중간 단계던, 가장 강하던 상관없습니다. 뭔가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강요하거나에 해당하는 모든 말이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예가 이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imperative 같이 뭐뭐지 당연한이라는 굉장히 강한 말도 있고, advice 이것이 내 충고다라는 뭐 중간 정도의 말이 있고, order라는 명령한다는 굉장히 강한 의미, 또 뭐뭐시 important 혹은 necessary 같은 약간 중도적인 말이 있고요. suggest 같은 좀 강도가 낮은 말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이든 상관없다. 이 자리에 강제하는 말이 있느냐, 단계가 높든 낮든 상관없다. 강제하는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의미적으로도 여기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여기서는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겠죠.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대학교는 제안을 한다. 학생들이 뭐뭐 하도록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답은 order, 주문하다라는 뜻의 ord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order에서 should가 생략되고 원형이 왔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 앞에 이런 제안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should order가 온 거구나. 학생들이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의 교과서를 주문해야 된다고 요청한 거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것은 동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 형태고요. 세 번째는 명사의 형태인데요. 품사의 형태도 상관없다는 거죠. 품사의 형태도 상관없다. 강제하는 의미냐, 그 강제하는 게 강하냐, 중간이냐, 약하냐는 상관없다. 품사의 형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제하는 의미가 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should 원형이 온다. 그래서 답은 order를 찾으면 되시겠습니다.